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한 뷰티 인플루언서가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아이들의 아토피 치료제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 앞에서 마지막 남은 한국 화장품 박스를 두고 다른 엄마들과 눈물 섞인 대치 상황을 마주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지민이라고 합니다. 미네소타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한국계 미국인 엄마예요. 직업은 소셜미디어에서 뷰티 콘텐츠를 만드는 인플루언서랍니다. 처음엔 그냥 취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제 뷰티 팁과 일상을 지켜봐주고 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아침부터 아이들 피부에 바를 연고를 챙기고 있었어요. 둘째 태호의 볼에는 밤새 긁은 상처 자국이 선명했답니다. 제 아이들 태호와 소라는 어릴 때부터 심한 아토피로 고생했거든요. 엄마, 또 가려워. 태호가 작은 손으로 볼을 긁으려 했어요.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하지만 이건 수년째 반복된 거짓말이었어요. 병원을 수없이 돌았고 미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크림과 처방약도 소용없었죠. 밤이면 아이들이 울고 아침이면 피 묻은 베개를 세탁하는 게 제 일상이었답니다. 사실 저도 증세가 심했어요. 목덜미와 팔 안쪽에 늘 올라오는 염증 때문에 하자는커녕 피부에 닿는 옷조차 고통스러웠죠.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도 가장 힘든 건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이었어요.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땐 촬영을 미루기도 했죠. 우리 가족이 아토피와 싸운 건 벌써 3년이 넘었어요. 닥터 앤더슨이라는 피부과 의사를 정말 많이 찾아갔죠. 그는 항상 똑같은 말을 했어요. 지민 씨, 스테로이드 크림을 바르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세요. 그리고 이 한히스타민제를 먹으면 가려움이 좀 줄 거예요. 하지만 그 약들은 잠시 통할 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다시 밤새 긁고 또 긁었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어요. 오트밀 목욕, 알로에 젤, 천연빈. 효과 있다는 건 다 써봤죠. 하지만 아무것도 오래가는 효과는 없었어요. 그날도 SNS를 살펴보던 중 한 댓글에 손가락이 멈췄어요. 아토피, 미국 약으론 안 나았어요. 그런데 이 한국 하나미 화장품, 2주 만에 정말 좋아졌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의 약도 듣지 않는데 먼 나라의 화장품이 도움이 될까 싶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고 싶었어요. 밤마다 우는 아이를 보는 게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밤이 깊어진 거실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남편 마이클은 이미 잠들었고 아이들도 간신히 잠에 들었죠.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저 제 부모님이 어릴 때 떠나온 나라, 가끔 먹는 김치와 불고기의 나라, 그 정도였죠. 한국 직구 사이트에 접속해서 하나미 브랜드의 아토피 케어 세트를 찾았어요.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지만 어차피 미국 약들에 이미 더 많은 돈을 써버린 후였죠. 주문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렸어요. 마치 처방전을 내밀고 약국 앞에서 기다리는 심정이었죠. 이번이 마지막이야 생각했어요. 이것마저 소용없다면 더는 희망을 품지 않을 작정이었답니다. 배송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어요. 매일 현관문 앞을 확인했죠. 비행기 2번 갈아타고 배를 타고 건너왔다는 설명도 있었지만 솔직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매일 현관 앞 택배함만 바라봤답니다. 10일째 되던 날 드디어 작은 박스 하나가 도착했어요. 메이드 인 커리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마치 보물 상자를 여는 것처럼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답니다. 안에는 낯선 한글이 가득한 크림과 로션이 들어 있었어요. 영어로 간단히 적힌 사용법만 봐도 충분했죠. 손에는 마음으로 가장 상처가 깊은 아들 테오의 얼굴에 살짝 반았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기대가 컸어요. 밤새 아이가 덜 굵었는지 확인하며 잠들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테오의 피부가 조금 덜 부어 보였어요. 혹시 착각일까 싶었지만 분명 닿았어요.
2주일 후에는 붉은 자국이 옅어졌고 열흘째 되는 날 거울 속에 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엄마, 가렵지 않아. 진짜야. 그 순간 저는 울음을 삼켰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가 자신의 얼굴을 긁지 않고 있었거든요. 용기를 내어 제 팔 안쪽에도 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죠. 믿기지 않았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야른 블라우스를 맨살에 걸쳐도 괜찮았거든요. 따가움도 가려움도 없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어요. 지민, 요즘 표정이 달라 보여. 무슨 일 있었어? 그제서야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웃지 않았는지는요. 아이의 아픔과 제 고통 때문에 잃어버렸던 일상의 행복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SNS에 제 경험을 공유했어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작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죠. 특히 아토피로 고생하는 부모님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제 팔로워 수는 한 달 만에 2배로 늘었답니다. 그때 닥터 앤더슨을 다시 찾아갔어요. 태호와 소라를 데리고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거죠. 닥터 앤더슨은 아이들의 피부를 보고 놀랐어요. 지민 씨,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뭘 달리 하셨나요? 저는 한국 화장품을 보여주었어요. 처음에 그는 회의적이었지만 아이들의 피부가 실제로 좋아진 걸 보면서 관심을 보였죠. 이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효과가 있다면 다른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효과가 있는지 그 비밀이 궁금했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K뷰티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제 앞에 펼쳐진 것 같았어요. 제 SNS에는 한국 화장품 리뷰와 사용법에 대한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고 반응은 놀라웠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뉴스를 듣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등교한 후에 조용한 시간, 저만의 여유였죠. 그런데 화면 속 앵커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 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 한국산 화장품에 25% 관세 부과 결정. 따르면 다음 달부터 가격 인상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커피잔을 들던 제 손이 멈췄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답니다. 아이들의 피부가 나아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격까지 오른다니 너무 막막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정치적 긴장 관계, 무역 불균형, 관세 보복. 그런 말들이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죠.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직구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아직 재고가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제가 사던 제품은 이미 품절. 비슷한 상품도 품절. 배송 예정일은 미정이었어요. 다른 사이트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때 뒤에서 딸 소라가 들어와 물었어요. 엄마, 우리 크림 또 살 거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앞이 핑 돌았거든요. 아이가 피부를 긁지 않고 편안해하는 모습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한국계 미국인 피부과 의사 닥터 수지박이 제게 연락한 건 그 즈음이었어요. 그녀는 제 SNS 계정을 통해 저희 이야기를 알게 되었대요. 지민 씨, 당신의 사례에 정말 관심이 있어요. 저는 현재 한국의 전통 성분과 현대 피부과학을 접목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인스타그램에서 당신 아이들의 사례를 보고 연락드리게 됐어요. 닥터 박은 정말 친절했어요. 그녀는 한국 화장품이 왜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었죠. 지민 씨, 미국 약은 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중점을 두지만 한국 제품은 피부를 보호하는 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요. 쉽게 말하면 미국 약은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소방차 같고 한국 제품은 불이 나지 않게 집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그녀의 설명 덕분에 제가 왜 효과를 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닥터 박의 조언을 받아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신문 미네소타 헬스타임스의 기자 에밀리 장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녀는 K뷰티 현상과 미복 가정의 변화라는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지민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 경험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많은 미국 가정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인터뷰 중에 에밀리는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관세가 25% 오르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관세가 오르기 전에 최대한 많이 구해주려고요. 인터뷰는 다음 날 신문 일면에 실렸고 저는 하루아침에 지역 유명인이 되었어요.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고 SNS 메시지함은 넘쳐났죠. 모두 같은 질문이었어요. 그 한국 화장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며칠 뒤 지역 마트에서 한국 화장품 코너가 새로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곳에 가보니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답니다. 대부분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었죠. 저는 박스 하나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하나미 크림이었죠. 다른 엄마들도 소리 없이 박스를 챙겨가고 누군가는 직원에게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 제품 혹시 더 없나요? 라면, 화장지, 마스크에 이어 이젠 한국 화장품까지.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것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답니다. 우리 집은 진짜 그거 없이 못 살아. 마지막 남은 한국 화장품 박스를 품에 안은 채 계산대를 향해 걸어갔어요. 할인 행사가 붙은 코너의 진열대는 이미 텅 비어 있었죠. 사람들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제 손등엔 긁힌 자국이 선명한 딸 소라의 손자국이 있었어요. 아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걸었죠.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엄마, 우리 거 맞지? 응, 마지막 우리 거야. 그때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죄송한데, 그거 하나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돌아보니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팔에도 아토피 자국이 선명했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라가 물었어요. 엄마, 왜 안 나눠줬어?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어린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박스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휴대폰으로 셀프 동영상을 찍었어요. 이건 화장품이 아니에요. 제 아이 얼굴을 되찾아준 생명줄이에요. 이제 더 못 산다고요? 전 무서워요. 녹화를 마치고 영상을 보니 질려있는 듯한 제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사실 그 영상을 찍은 이유도 잘 몰랐어요. 그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나 봐요. 영상을 지우려다 문득 공유 버튼을 눌렀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상은 생각보다 많은 반응을 얻고 있었어요. 댓글엔 비슷한 상황의 부모들이 공감을 표했죠. 몇몇은 저처럼 한국 화장품을 찾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관세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며칠 뒤 지역 엄마들과 함께 한 모임에서 한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의 하나미 브랜드에서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지민 씨, 정말 축하해요. 당신 인스타그램에 하나미 본사에서 한국 방문 초청장을 댓글로 달았더라고요. 믿기 힘들었지만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어요. 공식 계정에서 온 메시지였죠. 손지민 님의 이야기를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저희 제품이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한국을 방문하셔서 저희의 연구시설과 제품 개발 과정을 직접 보시면 어떨까요? 항공권과 숙박을 제공해 드립니다. 메일에는 한국 방문 초청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죠. 남편은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가다. 정말 알고 싶어 했잖아. 나랑 아이들은 잘 지낼 테니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제 눈으로 직접 보러 가기로요.
아이들에게 상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엄마가 특별한 여행을 간다고, 그리고 돌아오면 더 좋은 크림을 가져다 준다고요? 비행기 표를 받아들고 여권을 준비하며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낯선 나라, 모르는 언어.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컸던 건 궁금증이었답니다. 그 작은 화장품 속에 담긴 비밀,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지역 신문 기자 에밀리 장도 제 여행에 동행하기로 했어요. 한국 화장품에 대한 특별 취재를 위해서요. 그녀의 회사에서 출장을 승인해 줬다고 했죠. 이제 저는 그저 아토피 환자의 엄마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었답니다. 과연 지민이 한국에서 어떤 기밀을 발견하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비행기 창밖으로 새벽에 인천공항 활주로가 어슴푸레 떠올랐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답니다. 아이들과 떨어져 비행기를 탄 건 처음이었거든요. 괜찮을 거야. 아빠가 있으니까. 남편은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배웅했고, 아이들은 엄마가 드디어 진짜 기자랑 비행기를 타게 됐다는 걸 자랑스러워했죠. 그 모습을 떠올리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 옆자리엔 지역 신문 기자 에밀리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 인터뷰를 했던 그 기자였죠. 본사에서 한국행 취재를 승인했다며 같이 동행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이제 그냥 엄마와 기자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믿고 따라온 동료 같았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한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반갑게 맞이했죠. 이름은 김윤서라고 했어요. 하나미 브랜드의 연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민 씨,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 씨 이야기를 회사 전체가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차에 오르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신기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만 편안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국의 전통 건물들도 보였고 거리는 활기차 보였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연구소에 도착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소박했죠. 저는 카메라 앞이 아닌 진짜 연구시설과 사람들 앞에 섰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답니다. 모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했어요. 연구소는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첨단 장비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느낌도 있었죠. 벽에는 한약재들의 그림과 피부 구조에 관한 착취들이 걸려 있었어요. 연구소 한편에서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수천 번의 실험 끝에 누군가의 피부를 진심으로 생각하며 만든 결과입니다. 그는 원료를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한국 전통 약재와 현대 기술의 만남, 자연에서 찾은 성분들, 그 모든 이야기가 신기했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견풀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피부를 진정시키고 회복시키는데 탁월하죠. 그리고 이건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인데 피부의 보호막을 강화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신기했어요. 닥터 앤더슨이 늘 이야기하던 스테로이드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으니까요. 약을 바른다기보다는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연구원은 현미경을 통해 피부 조직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아토피 피부는 이런 모습이에요. 보호막이 깨져 있죠? 우리 제품은 이 보호막을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 설명을 들으며 테오와 소라의 피부가 떠올랐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아파하며 보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한 후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죠. 모든 설명이 너무 과학적이진 않으면서도 이해하기 쉬웠어요. 제가 왜 효과를 봤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죠. 에밀리도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이것이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죠. 포장실 앞에서 한 직원이 작은 병을 닦으며 말했어요. 당신 이야기를 보고 감동받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놀랐답니다.
제 진심이 이곳에 닿았다는 사실에요. 한국어를 몰라도 그들의 말에 담긴 정성과 자부심은 충분히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저희는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하나미 팀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죠. 김치, 불고기, 비빔밥. 이름도 생소했지만 맛은 정말 좋았어요. 윤서가 제게 물었어요. 지민 씨, 처음 우리 제품을 발견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사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미국의 어떤 약도 듣지 않았는데 한국 화장품이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정말 절실했어요. 아이들이 밤마다 울면서 긁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거든요. 테이블에 있던 모두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중 한 연구원이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숫자나 이익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니까요. 다음 날, 우리는 강원도의 약초 농장으로 이동했어요. 하나미 제품에 들어가는 천연 성분들이 자라는 곳이었죠. 넓은 들판의 병풀, 감초, 쑥 같은 식물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깨끗한 공기, 푸른 산,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농장이 눈앞에 펼쳐졌죠. 농장 관리자 할아버지가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그는 비록 영어를 못하셨지만 윤서가 통역을 해줬죠. 우리 가족은 3대째 이 약초들을 기르고 있어요.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 키우는 게 비결이죠. 할아버지는 갓 딴 병풀 잎을 손바닥에 비벼서 보여주셨어요. 연한 녹색즙이 나왔는데 그걸 제 팔에 살짝 담아주셨어요. 시원하고 진정되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자란 식물은 약효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보며 이 사람들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농장을 둘러보며 윤서가 산영했어요. 이 약초들은 아침 이슬을 맞으며 자라야 약효가 더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에밀리는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녀도 이곳의 특별함을 느끼는 듯했죠. 지민, 이건 단순한 화장품 회사가 아니야. 이건 하나의 철학, 하나의 생활 방식이야. 그날 저녁, 서울 시내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처음 제대로 먹어봤어요. 맵고 낯선 맛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의 집에 온 것처럼요. 식사 중에 닥터 수지박이 합류했어요. 그녀는 미국에서 연락했던 한국계 미국인 피부과 의사였죠. 마침 한국에서 열리는 의학 컨퍼런스에 참석 중이었다고 해요. 지민 씨, 오늘 하나미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본 것들을 흥분해서 산용했어요. 닥터 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미국 의학과 한국 전통 의학의 차이점은 접근 방식에 있어요. 미국은 문제가 생긴 후 해결하는 방식이고 한국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죠. 에밀리도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기사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됐답니다. 닥터 박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지민 씨, 아토피는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한국의 접근법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피부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니까요.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스테로이드 크림은 당장의 증상을 가라앉히지만 하나미 제품은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하나미 본사에서 CEO를 만났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읽고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고 했죠. 지민 씨의 영상을 보고 우리 회사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그리고 그가 저에게 깜짝 제안을 했어요. 미국에서 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준비 중이에요. 지민 씨가 우리의 미국 홍보대사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그 순간 태호와 소라의 얼굴이 떠올랐고 마트 앞에서 실망하며 돌아갔던 다른 엄마들의 모습도 생각났어요. 좋아요. 기쁜 마음으로 수락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알게 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해요. 또 아토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찾았으면 해요. CEO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런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태호와 소라는 엄마가 텔레비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 신이 난 듯했죠. 엄마, 빨리 와서 우리 얼굴에 크림 바나줘. 당연하지. 이제 걱정 없을 거야. 통화를 마치고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답니다. 단지 아이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요. 비행기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제 가방에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히 준비된 하나미 제품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 가슴에 가득 찬 새로운 희망과 사명감이었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게 묘한 감정이 몰려왔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제가 살던 그곳이었지만 제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제 시선을 바꿔놓은 거죠.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어요. 태우의 볼은 여전히 깨끗했고 소라의 웃음소리도 예전처럼 밝았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 여행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어땠어? 말로는 다 못할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새 제품들을 풀어놓았어요. 화장품 하나를 바르면서도 제 표정엔 이제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 깃들었답니다. 아이의 피부에 반나줄 때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며칠 후 내민리의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K-뷰티의 비밀, 한국 화장품이 미국 가정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다른 지역 신문에도 인용되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하나미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 현지 생산을 위한 준비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제게 첫 번째 미국 홍보대사 역할을 정식으로 제안했죠. 저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어요. 지민의 아토피 여정이라는 채널에서 아토피와 관련된 정보, 한국 화장품의 효과, 그리고 피부관리 팁들을 공유했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콘텐츠라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채널이 성장하면서 저는 미국 각지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특히 엘리자베스 첸이라는 중국계 미국인 엄마와 가까워졌죠. 그녀의 딸도 심한 아토피로 고생했는데 제 영상을 보고 한국 화장품을 시도했다가 효과를 본 케이스였어요. 저희는 함께 아토피 케어 네트워크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단순히 제품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식이요법, 생활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등 종합적인 접근법을 공유하는 공간이었죠. 놀랍게도 닥터 앤더슨도 이 네트워크에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한국 화장품으로 효과를 보자 그도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죠. 지민 씨, 우리도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양 의학과 동양의 접근법을 함께 활용하면 환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느 날 저는 한국의 하나미 연구소와 미국의 피부과 의사들이 함께하는 온라인 컨퍼런스를 주최했어요. 닥터 앤더슨과 닥터 박이 주요 발표자로 참여했죠. 두 의학 세계가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관세 문제는 여전했지만 하나미가 미국 내 생산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해결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는 아토피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답니다. 이제는 단순히 약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피부 건강 전체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소라와 태호는 여전히 가끔 피부가 붉어질 때가 있었지만 예전처럼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죠. 어느 날 저녁, 저는 다시 소라의 팔에 크림을 바르며 물었어요. 어때, 우리 소라?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 이제 친구들 앞에서 팔 가리지 않아도 돼요? 태우가 옆에서 물었어요. 엄마, 한국은 정말 마법의 나라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마법은 아니야. 그곳은 오래된 지혜와 정성이 담긴 곳이었어. 그리고 때로는 가장 멀리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필요한 답을 찾게 되는 것 같아.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뷰티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아토피 환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하나미는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마트에서 만났던 그 여성, 제게 한국 화장품을 나눠달라고 부탁했던 그 엄마를 제 강연장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마트에서 마지막 하나미 크림을 들고 계셨을 때 부탁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이해했어요. 지금은 덕분에 저희 아이도 좋은 크림을 쓰고 있답니다. 감사해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 아이들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태우와 소라를 재우며 생각해요. 단순한 화장품 하나가 어떻게 제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아마도 그건 화장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누군가의 정성과 저의 간절함이 만난 결과였을 거예요. 어쩌면 진정한 치유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미국의 한국계 엄마가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위해 한국 화장품을 찾아 나선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 제품이 도움이 되었던 비슷한 사연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항상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기 위해 매일 오후 6시에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